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꿈키움 성장연구소 대표 김민경입니다. 오늘 저는 공공도서관의 아동 코너와 학교 도서관에 열람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 도서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꿈키움 성장연구소의 지난 1년간 활동을 소개시켜드리고 도서관에 있는 음란 유해 도서의 실태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 그리고 이런 음란 유해 도서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 저희 단체에서 자모 어머님께서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이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안에 내용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고요. 저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충남 일대 도서관들을 모니터링하기 시작을 했었고 140여 권 정도의 음란 유해 도서를 찾아냈었습니다. 그 작년 5월 달에 공공도서관의 음란 유해 도서의 처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도서관에 발송을 하고 도서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각 도서관들의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저희는 정말 낙담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도서가 한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었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이제 심의를 해야 할 간행물윤리위원회 등 상부 기관들이 그쪽에다가 이제 이런 것을 심의를 맡겨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도서관에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회피하는 태도를 보면서 저희가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도서 문제로 도서관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교육청 등 이런 곳을 수도 없이 다니면서 그 담당자들과 같이 면담을 했었었고, 이후 충남 도의원들과 만남을 가져서 충남도 교육위원회와 저희가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충남 도의원의 5분 발언과 도정 질의를 통해서 전국 지자체 의원들이 문제 도서들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자체 의원들과 전국 학부모 단체들이 합력하여서 지난해 9월 2주 동안 15곳의 시도에서 음란 유해 도서 퇴출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습니다. 실제 충남과 전국 곳곳에서 유해 도서들이 보존석으로 이제 들어간다든지 아동 자료실에서 일반 자료실로 옮겨지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였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희는 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었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도서들이 아동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이제 심의가 되어서 전국 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일을 해야만 했었는데요. 저희는 140여 권 중 도서 중에서 정말 심각한 66권을 추려서 심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전주의 간행물윤리위원회 앞에 가서 소극 행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도 가졌었고요. 근데 정말 답답했던 것은 이 책들을 추천한 정부 기관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 다음에 심의기관인 간행물윤리위원회 그 어느 곳에서도 이 도서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국 학부모 대표님들의 이제 노력과 수고로 이게 이제 국회까지 이 문제가 다뤄지게 되었었습니다. 수도권 교육기관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셨고,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해서 경기, 인천 교육감들에게 개선책을 가져오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전국 학부모 단체들이 지속적인 심의 요청을 이제 받아들여서 올 초에 형식적인 심의를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현재 66권 중 4권의 도서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심의를 하였었으나 청소년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정말 납득이 되지 않으시죠? 이 그림 어떻게 보이시나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클림트의 키스입니다. 선정적이고 난잡해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이것은 예술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준다고 해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역시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도서 내용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란물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음란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생식기와 성행위만 강조하여 보는 사람으로 성적으로 흥분을 하게 만드는 음탕하고 난잡한 내용을 담은 도서와 그림, 사진, 영화, 영상 등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음란물이 아동 청소년의 정서적, 그다음에 육체적에 끼칠 영향은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도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여기서 절대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란 유해 도서의 퇴출을 위해 시발점이 되어준 여자사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관계의 속된 표현들과 이런 것이 그냥 여과 없이 나와 있었고요. 실제로 여자사전이 발견된 초등학교에서는 고학년 남학생들이 도서관으로 우리 야한 책 보러 가자 하면서 낄낄거리면서 우르르 들어오는 것을 그 학교 자모 어머님께서도 목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책은 마치 성관계가 재미있고 신나고 멋진 일이라고 마치 놀이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서는 5세에서 8세 권장 도서입니다. 성행위를 하는 듯한 남녀의 모습과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옷을 다 벗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엄마 다리 사이 구멍에서 아기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 그림과 표현에서 생명 탄생의 경이로움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책 역시 초등학생을 위한 첫 번째 성교육 책이라고는 하지만 사파에서 보시는 것과 남자가 여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 발기된 남자의 성기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전라로 합쳐져 있는 모습들, 이런 것이 과연 초등학생이 알아야 될 성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은 사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 쌍의 벌레를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자 성기 위에 안녕, 어서 들어와, 이런 저급한 표현들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출산 장면 역시 혐오스러울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게다가 여기 보시면 남남 커플까지 입을 맞대고 있는 장면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책은 다수의 도서관의 아동 자료실에 열람되어 있는 책인데요. 어린아이가 본인의 성기를 거울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기에부터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른들은 흥분하고 특별한 기분을 느낀다. 여자의 질이 촉촉해지고 남자의 음경이 딱딱해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퍼즐처럼 맞춰진다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6색의 머리색의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그려놓음으로써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듯한 이런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자위를 하고 있는 이렇게 생생한 장면들과 그 다음에 발기 전과 발기 후에 음경 모양과 성기가 결합되어 있는 그림들 어떠신가요? 이 내용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용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거나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성적인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따라해보고도 싶다는 생각을 가질 것도 같습니다. 보기에 좋지 않으시죠? 이 책은 4년 전에 문제가 되어서 여가부에서 회수 조치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도서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음담 패설적인 그런 내용까지 담겨져 있고, 보시면 이런 그림 아이들에게 저는 정말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다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독서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지식을 함양하고 교양을 쌓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떠한 교육적인 효과도 얻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남녀의 성기가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성행위를 리얼하게 묘사한 것과 심지어 학무내무, 그 다음에 남남끼리 또는 여여끼리 남녀가 3명이 성행위하는 것에 대한 다자성애, 그 다음에 자유롭게 하룻밤을 보낸다고 하는 원나잇 스탠드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 문란을 부추기는 내용이고 절대로 도덕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성지식이라고 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작은 크기의 콘돔을 구입하려면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라고 하면서 청소년에게 마치 성행위를 부추기는 듯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책도 클리토리스 주변과 외음부를 손으로 지그시 눌러보거나 수건 또는 베개를 대고 문질러보거나 샤워 물주기로 자극해 볼 수도 있어요. 질환에 무엇을 삽입할 때는 꺼내기 힘든 물건 등을 사용하면 안 돼요라고 하면서 역으로 무언가를 질환에 삽입해 보라는 시 들리기까지도 합니다. 게다가 청소년들이 포르노를 보면서 자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까지 나와 있는데요. 아이들을 성중독으로 몰고 갈 셈인지요. 자위가 정말 장점만 있는 것일까요? 이 책 소년이 된다는 것, 이 책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 학문 성교에 대해서 변을 보게 되는 상황을 줄여보고자 어떤 사람들은 학문 안에 물줄기를 싸서 세척을 하기도 해라고 하면서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도서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을 옹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네스코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세에서 8세 아이들이 신체적 접촉이나 성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해야 할까요? 9세에서 12세 어린이들이 키스와 애무, 성접촉을 통해서 쾌락을 느끼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건가요? 어릴 때부터 성적 취향을 깨닫고 성소수자에 대한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되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시죠? 베네수엘라에서 너무나 급진적인 성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성적으로 망가지고 문란하게 되자 교복사 사장님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임산부 교복을 진열해 놓은 것인데요. 베네수엘라 보시면 지금 국가적 상황이 상당히 혼란하잖아요. 성적 문란이 국가적 혼돈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몰수를 당하고 그리스에서 출판사 대표가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남자 성기와 여자 성기의 저속한 표현들과 그리고 동물들과 성관계를 맺는 남자와 여자의 사진을 볼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간까지 언급이 되어 있고 혹은 서로에게 채찍질을 하거나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장면을 사진으로 볼 때도 있지라고 하면서 변태적인 이런 내용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또 심각했던 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전국에 교권이 떨어지고 학생의 권리만 주장하는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수업 시간이 지겨우면 소란을 피우는 방법과 집단 행동과 선생님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작성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10대를 위한 책일까요? 이 책에서 보시면은 에이즈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죽음의 질병이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처럼 약을 먹으며 관리할 수 있는 병이라고 나옵니다. 이 책에서처럼 에이즈가 그저 그런 흔한 질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혹여 내 자녀가 에이즈에 걸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약 먹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이 책에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성교하는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이들한테 읽힌다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를 해치는 명백한 아동 학대입니다. 이게 포르노와 다를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음란물을 보라고 손에 쥐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사실 실제로 보시면은 동성 간의 성행위가 지금 상당히 미화가 되어 있는데요. 영국 보건국과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남성 간 학문 성교와 구강 성관계로 인해 생기는 질병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남성 간 성행위 시 대변이 입으로 들어갔을 때 걸릴 수 있는 질병이 이질인데 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구강 성교 시 덴탈댐을 사용을 권하고 있고 학문 성교 시 상대의 학문에 손을 넣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변으로 손이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무 장갑을 끼고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실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문 성교 시에 여러 가지
보건의학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항문암 발생률이 일반인의 17배나 된다고 하고요. 직장 탈장으로 인한 변실금, 매독, 곤지름, 항문 생식기 사마귀, 임질 등과 같은 각종 성병과 항문 주위 염증, 그다음에 농양, 심한 경우 누공까지 발생할 수 있고 아까 언급해드린 이질과 A형 간염, 그다음에 에이즈까지 이렇게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남자 청소년들이 자신을 바텀 성향이라 소개를 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대로 내버려둬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10대에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한국 에이즈 코호트 연구에서 10대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하면서 18세에서 19세 에이즈 감염의 92.9%가 동성 간, 양성 간 성접촉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에서도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가 남성, 동성 간의 성접촉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아들 가진 엄마들은 정말 화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아이를 위한 8가지 강간 예방법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누군가를 강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들 때는 도움을 청하세요. 강간할 수 있는 환경을 피하세요. 이를테면 화장실, 캠핑, 술집, 축제 같은 곳을 가지 않는 것도 방법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남자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잠재적인 가해자로 만들고 여성을 잠재적 피해자로 가정해서 남녀 간의 갈등만을 고조시키는 것일까요? 그래서 요즘에 여혐, 남혐 상당히 심각하죠. 아이들이 실제 입으로서 혐오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비로소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비로소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서로 대적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도서가 마찬가지지만 이 도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차마 제가 이런 도서들을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도서 같은 경우는 제목부터가 일단 성교육을 합시다. 소년부터 성년회까지 남자가 꼭 알아야 할 A부터 Z까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성관계 하는 다양한 방법, 자세, 그 다음에 애무하는 방법 등등이 너무나 자세하게 심지어 이렇게 성기 사진을 찍는다면 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찍어서 보내야 하는지까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너무 바짝 당겨 찍지 마세요. 대부분 성기만 클로즈업된 사진보다 애인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몸이 잘 나오게 찍으세요. 발기한 음경을 쥐고 있는 손, 허리와 엉덩이, 다리 일부가 나오게 찍으면 그 성기가 어떤 사람의 것으로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것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기 사진을 찍는다는 거 하는 것은 성기 사진을 여자친구한테 보낸다는 소린 건데요. 이것은 디지털 성범죄의 유도와 그 다음에 조장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모두 그 심각하고 경악했었던 그 엠번방 사건 다 기억하시죠? 그 안에서 범죄에 가담했던 정말 평범하게 생겼던 안승진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내가 음란물을 너무 많이 봐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통신 매체를 이용한 청소년 성범죄 증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일어나서 202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실제 사례들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 도서는 우리 가족은 행복해요라는 이 책은 보시면은 우리 아빠와 아빠야, 우리 엄마와 엄마야 라고 하면서 아주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게다가 엄마는 나를 가게에서 사왔대. 두 아빠가 아기를 가지려면 여성 세포가 필요해요. 또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자랄 수 있는 여성의 몸이 필요하지요 라고 하면서 태아를 단순 세포로 생각하고 필요에 의해 사람의 몸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책은 도서관에 거의 대부분의 도서관에 다 비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젠더라는 이 책을 해가지고 보시면 여자와 여자, 그 다음에 남자와 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어. 둘 다 좋아할 수도 있고 꼭 누구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리고 태어날 때 정해진 자기 성별이 어쩐지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 누구에게 꼭 맞는 정답은 없어. 하지만 가족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단다. 어떤 게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이라고 정해진 게 없어 라고 하면서 타고난 성별까지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계속 문제가 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을 하면서 어린 아이 때부터 이렇게 사상적으로 아이들을 자꾸 물들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책 역시도 너무나 기가 막힌데요. 나의 젠더 정체성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루시는 트랜스젠더 여자아이예요. 제이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에요. 알렉스는 여자이기도 남자이기도 했어요. 이것이 알렉스의 젠더 정체성이에요. 알렉스와 제이는 둘 다 논 바이너리예요. 여자나 남자가 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듯이 논바이너리가 되는 길도 여러 가지예요.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젠더 정체성이 늘 똑같다고 느끼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정말 새로운 단어를 하나 알게 됐는데요. 저와 같이 태어났을 때 성별을 살면서 동일하게 느끼는 사람을 시스젠더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기 보시면 만약에 아들을 키우시는 부모님이나 딸을 키우는 부모님이 아이가 갑자기 와서 엄마 나는 오늘 딸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 그래서 오늘은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는 내가 딸이 될지 아들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너가 느끼는 성별 정체성이고 너가 너의 행복 추구권을 나는 존중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 역시 많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음란 도서 퇴출 운동이 거세지자 반대급부적인 저항도 지금 엄청난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문제 삼고 있는, 여기서 보시면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도서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데 저희와 전혀 방향성이 다르게 지금 이들이 이런 토론회 같은 거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충남차별금지법 제정연대와 충남 청소년 인권 더하기 동성애자들, 그다음에 종교조 민노총 공공도서관 협의회 전국 학교 도서관 사서 모임 등이 나서서 학부모들의 타당한 요구를 도서 지금 검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힘 있는 세력이 어떤 것에 힘을 가하는 것인데 저희 같은 학부모들이 어떤 힘이 있어서 이 도서들을 검열을 하는 것일까요? 저희는 단지 그냥 이 도서가 너무나 유해하니 우리 아이들이 못 보도록 조금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 했던 것밖에 없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제9회 금서읽기 주간에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9월 1일부터 9월 7일에 하는 행사였었는데요. 우리는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을 반대한다라고 해서 여기 나왔던 이 책들이 저희가 전부 다 유해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싸워왔던 그런 책들을 포스터로 내걸고 이 도서에 대해서 책을 읽기를 한다든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여러 지역에서 이런 도서를 가지고 금서 읽기를 반대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도서관도 있었고, 저희 홍성에 홍동의 박막도서관이라고 해서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회 이렇게 홍성 금서 읽기 대축제를 하면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실제로 이런 책들을 읽히면서 이 아이들한테 너네 어떤 느낌이었어? 어떤 기분이었어?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그런 일들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명백한 아동 학대입니다. 아까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책들 제가 줄줄이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남자끼리 선교하는 방법, 여자끼리 선교하는 방법을 이렇게 읽으면서 엄마 이렇게 학문 선교를 할 수 있대요. 엄마 이렇게 남자끼리 나는 남자가 되고 싶은 남자인데 난 여자도 될 수 있대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책들이 아이들한테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이런 도서가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성관계 시작 나이가 13.6세라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생각해보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관계를 시작한다는 소린 건데요. 임신 경험률이 있는 여학생 중에서 중절 수술을 한 경험이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과 이런 기사들 접하시면 대부분 엄마들은 경악을 하고 걱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피임 지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임신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피임 지식이 몰라서 그런 성관계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성기 위주와 행위주 위주의 성교육이,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선행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아이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임신하는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임신이 축복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임신은 정말 위험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면서,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니네 몸은 니네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도 되기 때문에 너네가 서로 동의만 하면 서로 성관계를 해도 괜찮아라고 가르치면서, 그런데 원치 않는 임신이 오기 때문에 임신 중단이라는 말을 쓰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낙태를 하는지, 어떻게 피임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책에서 피임 방법과 낙태까지도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후에 일어날 그 아이들의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유해도서 이런 포럼을 진행하는 곳에 다녀왔었는데요. 이런 유해도서가 괜찮다고, 나는 내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포괄적 성교육을 주장하시는 분들입니다. 아까 유네스코 성교육 표준안 이런 거를 이제 내세우시면서 나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해야 돼, 아이들도 성적인 존재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음란물이 가득한 세상에서 아이들이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성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성행위를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이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성기 위주의 교육을 이런 식으로 시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임신을 한 여자의 몸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아기가 나오는 그런 걸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애들이 막 구멍에다가 손을 넣어보고 뒤에 선생님은 이렇게 성기 모양을 벌려보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되어 있어라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상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런 어린 아이들이 이런 것부터 먼저 보게 된다 그러면 아이들은 대부분 이거를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아이들은 이것을 대상을, 성적을 모든 것을 대상화를 하기 때문에 조기 성애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런 위험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시면은 우리나라 청소년 성의 현실은 사실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성관계를 했었던 아이들이 100%에서 5.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성관계를 경험하지 않는 아이들은 94.3%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94.3%의 아이들이 성관계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뜻은 100명 중에 6명 정도 아이들이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5.7%의 일탈을 일반화해서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은 발달 단계도 다르고 성적인 호기심과 성적인 지식도 다 다르게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그림처럼 아이들한테, 이런 장면처럼 아이들한테 이런 식의 교육을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당연히 성을 올바르게 배우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같이 아이들이 정말 일찍이 성에 눈을 떠서 성관계를 했었을 때 그 아이들이 평생 짊어져야 할 건강상의 문제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에는 전혀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의 9.7%가 성관계로 인해 성병 등 성매개 감염, 임질, 매독, 클라미디아, 성기 단순포진, 성기 사마귀, 요도염, 골반염, 에이즈 등을 경험한 것이 있다고 나타났고요. 성관계 경험 시기가 빠를수록 성병에 노출되기가 쉬웠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성경험을 가진 학생의 22%가 성병에 걸린 적이 있고, 중학생은 4.3%, 고등학생은 2.7%라고 합니다.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때 8.5% 성경험률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르면 34.4%로 높아져 10명 중 3명이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매개의 감염 비율은 중학교 3학년에서 15.3%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중학교 여학생도
성관계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성병에 노출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성경험을 가진 학생의 27.2%와 중학생 6.1%, 고등학생 3.2%가 성병에 걸린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보시면 조기 성질 시기 이렇게 우리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여중생과 남고생이 그러니까 둘이 이제 사귀어서 이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는 원치 않은 그런 성관계였는데 이제 오빠가 이제 유도를 해서 그렇게 성관계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제 남자아이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오빠 나 무서워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남자애가 네가 원치 않으면 다시는 하지 않을게라고 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를 보고 그 여중생의 엄마가 그 아이의 메시지를 확인해서 너무 놀라서 이 남학생을 학급 폭력에 신고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아이가 남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아이가 뭐라고 변론을 했었냐면 조기 성교육을 통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라서 나는 행동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기의 성교육과 조기의 성진 시기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3월 15일, 그러니까 요 최근에 바로 이제 지난달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여겨지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면서 성관계 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 이렇게 회유를 했더니 그 여자아이들 놀래서 우리한테 왜 이래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다른 애들은 엄마랑 같이 다녀서 안 돼, 너희가 딱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수에 그치자 학원차에서 내린 8살 아이를 따라가서 놀이터로 유인을 해서 그 아이들이 그 여자아이한테 성기를 보여주면서 네 것도 보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놀랐을까 상상이 가시나요? 그래서 이 아이가 놀라서 도망을 쳐서 자기 집 공동 현관문을 들어갔는데 그것마저도 따라 들어와서 이 아이를 계단 없는 계단실로 끌고 가서 이 아이한테 계속 이제 그렇게 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아이들한테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성 가치관이 자리를 잡다 보니 아이들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갖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2010년만 해도 청소년 아이들이 남학생은 84%, 여학생은 59.8%의 여학생들이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2023년에 보시면 남학생들은 39.5%로 줄어들었고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은 18.8%로 이것도 역시나 절반 이상으로 여학생들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무의미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60.6%입니다. 동거 문화가 자꾸 계속 유행을 하고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동거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동성 간의 결혼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50%가 이상이 넘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해드린 책 같은 거 이거 노출됐었으면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한수 목사님이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하셨던 건데 어떤 한 학교에서 학교장 간담회와 학생 지자체 회의에서 아이들한테 애정행각 지도 기준을 정하였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1단계 손잡기, 2단계 팔짱 끼기, 3단계 일반적인 포옹, 4단계 뽀뽀, 5단계 그 이상이라고 하면서 3단계 이상은 하지 말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부를 하러 간 학교에서 내 자녀가 이런 환경에서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리고 음란물이 청소년한테 더 치명적인 이유는 아이들은 이 시기에 자기 과신이 상당히 큰 시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이때 시기에 난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슈퍼맨 증후군에 빠지기 쉬운데요.
이러니 아이들이 그리고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중독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위를 하는 방법 이런 게 자꾸 나오는데 자위하는 방법의 그 이면에 왜 자위를 하면 안 되는지 자위가 하고 싶을 때 아이들한테 어떻게 그거를 해소시키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온 게 아니라 네가 원하면 되게 좋은 방법이야 자위를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그리고 여전히 성인의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술, 담배가 유해하다는 거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성년자 아이들한테 팔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듯 미성년자는 성인의 보호와 그 다음에 보살핌이 필요하고 올바른 선택과 절제를 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받을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요. 그리고 인간다운 성숙한 사고와 판단을 하게 만드는 전두엽이 충분히 발달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성장적인 청소년 뇌 같은 경우는 본능의 뇌인 변형계가 발달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런 자극적인 게 계속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지식과 달리 성적인 지식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단순히 지식 수용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한 번 우리가 그런 음란한 것을 눈에 보고 귀로 들으면 그것은 쉽사리 잊혀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성적인 욕구와 호기심을 자극해서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행동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음란물에 이렇게 보시면은 구체적인 폐해를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성적인 지식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이 아이들 머릿속에는 온통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관계 이런 식의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음란물 접촉을 했었을 때 겪게 되는 4단계 변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을 호기심으로 음란물을 접하고 자극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계속 보게 되고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고 일반 음란물에 흥미가 떨어지게 되면서 더 자극적인 음란물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의 물이라든지 또는 수간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아이들이 더욱 찾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단계 같은 경우는 음란물 내용을 보편적인 상식으로 인식하는 일반화 단계를 거쳐서 말 그대로 모든 대상이 성적 도구화를 시켜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4단계는 본 것을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자가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변태 성욕자로 됨으로써 남에게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리고 파멸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이 음란물은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독자의 뇌는 신경세포 다발이 거의 보이지 않고 한 곳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뇌가 점점 쪼그라들고 점점 이렇게 망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음란물은 비정상적인 성행동이 정상인 것처럼 표현돼서 생명의 소중함이나 책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기 중심의 성과 쾌락만 강조합니다. 잠언 2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멍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즉 이제 내가 보고 들은 것이 곧 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생명의 소중함이나 책임감은 없고 쾌락 위주의 음란 도서에 노출된다면 그것이 내면을 지배하게 돼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부모는 성기 위주와 행위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반드시 가치 교육으로서 성품 교육을 먼저 아이들한테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은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마음 심자와 날 생자가 합쳐져서 된 성품 성자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보시면 성은 생명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성을 문화로 받아들이고 요즘 아이들은 다 그래 라는
식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 교육이 먼저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나도 소중하지만 남도 소중한 거.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주 거룩한 형상이기 때문에 생명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길러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나면은 아이들한테 어떠한 것이 들어와도 아이들이 그것을 절제하고 이것은 나쁜 거구나라고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교육에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피임 교육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과,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성 가치관이 중요하니까 앱티넌스 교육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생명 가치와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 된다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환경이 닥쳐온다라고 해도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실제로 이 도서들을 가지고 대전의 퍼스트 코리아 시민연대에서 한 국장님께서 이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게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업로드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계정 자체가 아예 폭파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행위 및 과도한 노출에 대한 정책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정을 없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유해 도서들이 유해한지 방증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거의 심의를 했었는데 66건에 대한 그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마 저희 생각엔 66건 모두 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하지 않다라고 심의 결과를 내놓을 것 같은데요. 간행물윤리위원회 보시면은 이렇게 심의 기준 적용에 일관성이 결여되는데, 이것은 만화책인데 여기 보시면은 거짓말쟁이 비의 사랑이라는 만화책은 2023년 9월 8일에 청소년 유해 도서로 판정이 받았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청소년 보호법이 있거든요. 그 보호법 제9조의 나목에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감정, 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이라는 기준에 저촉되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 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내용 보시면 뭐 촉촉하게 젖어있지, 나쁜 거 잘 참아, 하나도 안 무서워, 콘돔 없어서 안심해, 오늘은 안 넣을 거니까, 이런 식의 내용들이 아이들한테 성행위를 관련한 그 방법과 감정들을 나타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청소년 유해 매출 심의 기준을 보시면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고 선정적이고 음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런 도서들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 같은 경우는 여기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 그 다음에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 낙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이라고 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라고 이렇게 규정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9조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감정, 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동물과의 성행위 아까 나왔었죠. 묘사하거나 집단 성행위 아까 그 책에서 나왔었습니다. 근친상간, 가학, 피악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성매매, 그 밖의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이런 도서들이 유해하다라고 하는 기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는 공정한 심의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규정 자체가 이렇게 또 따로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뭐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채 선정적인 자세를 취한 것, 남녀의 성기, 국소 부위, 채모 또는 항문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확연하게 비치는 것, 차기 상태라도 근접 촬영 등으로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선정적으로 드러난 것, 이성 또는 동성 간의 성행위,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 및 유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신체적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유행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이런 식의 내용들이 뻔하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저희 전북의 대표님께서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전주에 있거든요. 전주 앞에서 그분이 같이 이제 팀원들과 같이 가셔가지고 시위를 했었어요. 집회를 열으셨는데요. 지나가던 시민이 저희가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이렇게 게재를 하면서 이런 도서를 왜 유해한 도서라고 판단하는지 침해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 집회를 여셨는데, 지나가는 시민이 아이들이 볼까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것은 도덕적이지도 않고 정말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아이들한테 음란 유해 도서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키면 될까요? 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아이들 미래에 건강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는 그것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해 음란 소설로부터 우리 아이들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연령이 낮을수록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란물 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반드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야.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너무 보고 싶지 않아가 아니라 이런 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해 도서의 위험성을 주변 분들에게 많이 밝혀주시고 올바른 가치관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저는 더욱 기도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아이들로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사실은 이런 음란 도서를 이렇게 파헤치고 다니면서 사실 마음이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여자사전이라는 그 책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정말 그때 왜 그렇게 제가 펑펑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많이 울었었습니다. 제 이제 딸이 이제 10살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키우느라 정말 세상에 이렇게 되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악하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흘렸던 그 눈물이 제 눈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 이 모든 과정 저희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제 정말 깨달으면서 저희 같이 이렇게 정말 학부모로서 주부로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살았던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까지 오게 되고, 정말 사소하게 저희는 처음 이 운동을 시작했었을 때 유해 도서를 가지고 도서관의 관장들을 만나고 사서들을 만났을 때 정말 유해하네요. 아이들한테 정말 유해하니 저희가 이 도서를 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들한테 다가갔었는데, 이들은 전부 다 아니요,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가 되어서 내려온 책들이라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서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차가운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방향을 잡아서 나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우리 부모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더 깊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 정말 지켜내서 우리 대한민국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도서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잘 보지 않아요가 아니라 도서관에 있는 이 책들이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말 그대로 정말 타락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정말 이면에 가장 밑바닥부터 이렇게 우리 사회가 지금 썩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방증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다 같이 정말 일어나셔서 아이들한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 아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하나님 말씀처럼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자녀 주변에 있는 그 아이들도 우리가 다 함께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같이 연약하고 이같이 약한 자를 이렇게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렇게 정말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저희 부모들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 이 악한 세대에서 반드시 지켜주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어둠에서 정말 빛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해내고 그 사명을 정말 멋지게 지켜낼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